자, 안녕하세요. 강정희 원장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죠. 올 9월에 치아가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약물을 투입해가지고 치아를 나게 하는 실험을 하겠다라고 우리 한국 신문에도 여러 신문에도 이제 보도가 됐는데, 사실 내용을 알고 보면 그게 아니라 첫 실험은 뭐냐면 그 치아를 나게 하는 약물이 주입했을 때 그 어떤 악영향이 부작용이 있는지를 갖다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고요. 거기서 보면 이제 영문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치아가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거 치아를 나게 하는 실험이구나,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 약이 정말 작용해서 치아가 개수가 딱 맞는 사람한테 이 약을 투입을 해서 치아 개수가 늘어나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없는 사람을 대상한 건데, 이걸 이제 오해하시고 당장 9월 달부터 치아를 나게 하는 실험을 하겠구나 라고 오해하신 분들이 있어서 먼저 그걸 갖다 먼저 알려드리고요. 사실 이 실험은 이제 치아가 없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의 전 단계라 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가끔 이제 선천적으로 치아가 없는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에게서 이 치아가 임플란트를 할 수가 없어요.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라고 고민하다가 우리가 USAG1이라는 그놈의 어떤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런 어린아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좀 전에 봤던 성인들을 대상으로 혹시 부작용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해야 되잖아요.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떤 원리로 이거 치아를 낳게 하냐면, 우리가 치아가 올라오면 치아 싹에서 치아가 생기거든요. 그 전 단계에 치아판이 있고요. 치아판이 이제 조금 성장하면서 치아 싹이 돼서 치아가 올라 나오는데, 그 치아판에다가 USAG1이라는 놈을 갖다가 조금 억제해 줄 수 있는 중화 항체 같은 걸 갖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치아가 안 생길 곳도 치아가 다시 생겨서 우리가 치아가 없는 곳에 치아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이제 일본 실험에서 보면은 USAG1을 중화할 수 있는 갖다가 어떤 약을 투입했을 때 이 쥐 같은 경우에도 치아가 갑자기 하나가 더 생기는 이러한 어떤 실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되는 게, 도대체 USAG1이라는 놈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 전에 먼저 우리 치아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싹이 될 수 있는, 치아 싹이 되기 전 단계의 어떤 구조물, 세포 구조판, 요 놈이 있거든요. 요 놈이 점점 이 왼쪽 그림처럼 이제 치아 싹이 되고 치아가 되는데, 이때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BMP라는 놈이 있거든요. 요 놈이 그 중에 하나인 BMP가 이런 역할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USAG1이라는 놈이 이게 증가하게 되면 BMP라는 놈을 억제해요. 그러니까 치아가 안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했더니, 그럼 USAG1을 갖다 좀 억제할 수 있는 중화항체나 이런 것들을 넣는다면, 그럼 BMP가 좀 활성화되니까, 치아판이 남아있는 곳에서는, 그러면 치아가 다시 생길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중에는 치아가 없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영구치가. 유치는 나와 있는데 영구치는 없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이제 치판이라고 해서 치아 싹이 될 수 있는 영구치의 어떤, 전 단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USAG1 중화항체를 넣으면 생기지 않을 영구치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아가 없는 무치아 아이들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대학에서도, 지금 아까 신문에 나왔던 대학에서도 그러한 실험을 준비 중인 거고요. 어른들은 사실은 그 아이들에게 사용하기 전에 약물의 안전성을 위한 것이고, 이제 그런 전 단계 실험을 갖다가 우리는 조금 오해를 하고, 이제 바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를 만드는 그런 실험을 하는구나 라고 혹시 조금 너무 성급하게 이해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그러니까 유치의 다음에 또 영구치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USAG1을 억제할 수 있는 중화항체를 넣어주게 되면, 이제 다음 치아가 없어, 선천적으로 없는 친구들도 영구치에 남아있던 그 치아판, 거기가 그놈이 어떻게 보면 이제 치아 싹으로 성장해서 치아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첫 뉴스에서 어른들에 대한 생각은 조금 실험이 오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어른들은 이미 치아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치아판이라는 게 이미 다 소멸돼서 없는데 USAG1 이 중화항체를 넣는다고 해서 치아가 나오긴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만에 하나 사람 일은 모르니까, 혹시 안 되니까,
그래서 치아가 하나 이게 없는 분들을 갖다 어금니 쪽에 없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혹시나 이게 발현되면 큰일이니까요. 치아 개수가 더 늘어나도 문제잖아요. 자, 지금까지 조금 우울한 얘기였다면 이제 우리 그러면 이런 거 말고 어른들의 치아가 없는 어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치아 싹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에피텔리얼 셀이나 메센카이멀 셀이라는 이런 놈들을 섞어가지고 치아 싹을 만드는 거예요. 또는 요즘은 또 요렇게 해가지고 또 한계가 있으니까, 왜냐면 크기나 이런 걸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치아를 갖다가 어떠한 3D 프린터로 해서 어떤 구조체를 조금 만든 다음에 내 치아에 들어갈 싹 크기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어떤 우리가 원하는 에피텔리얼 셀이나 메센카이멀 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거에 투입을 해가지고 치아가 만들어지게끔 하는 그런 것도 하고, 또 실험에서도 실제로 된 적도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성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의 경우에는 이게 참 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자, 지금까지 빠르게 살펴보다니까 이제 조금 두서없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아까 우리가 어린이든 아까 성인의 어떤 바이오 재생공학이든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잇몸이 좋아야 돼요. 잇몸이 나빠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묻을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치아를 묻거나 그 어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칩에 치아 싹을 넣었을 때 그걸 갖다가 치아로 만드는 유도 인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급되려면 치아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잇몸이 없는 사람, 대부분의 이제 나이 들어서 잇몸이 나빠서 이를 뺐을 경우에는 사실 기존에 있는 어떤 약물 투입이라든지 아까처럼 치아 공학, 그러니까 바이오 공학적으로 치아를 만들어서 집어넣기가 쉽지 않은 거죠. 사실 잇몸은 아직까지는 재생은 안 됐거든요. 사실은 이런 치아 재생이 발전하려면 저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주, 즉 잇몸을 먼저 만드는 이 공학이 발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잇몸이 만들어진 곳에 치아 싹을 심어야지만 그게 치아 싹이 치아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잇몸을 갖다가 아직 재생하기도 쉽지는 않아서, 일반 우리가 어른들의 경우 나이가 많아서 잇몸이 나빠서 치아를 뺐을 경우에는 사실 지금의 앞에서 보았던 어떤 치아를 이렇게 재생해서 만드는 이런 공학의 혜택을 받기가 당장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러한 공학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비용이 좀 많이 나가고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지금 임플란트가 거의 뭐 100만원 초반에서 100만원 밑에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솔직히 이게 이런 게 있어도 많은 시간과 돈 때문에도 하지 않을까라고,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이제 치과신문의 어떤 신문에 치아 재생에 대해 다룬 기사를 보고 조금 우리가 성급한 결론에 도달하면 안 되니까 그에 대해 좀 더 냉철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맞추면서는 우리가 잇몸 관리를 잘해야 된다. 뭐 우리가 치아 공학, 치아 재생 공학에 아무리 관심이 있어도 그런 좋은 게 나와도 내 잇몸이 없으면 그걸 갖다 심을 곳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이 계시다면 양치를 잘 하시고 치과에 가서 잇몸이 나쁘면 잇몸 치료도 받으시고, 또 보통 때 1년에 한 번씩 최소죠. 스케일링을 좀 해서 자기 잇몸을 먼저 지킨 다음에 치아 재생공학이 좀 더 발전하기를 우리가 때를 기다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세요.